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17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의 세율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의 세율은요, 표준세율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이 취득세의 소율은요, 기본이 되는 세금이 표준세율이 되겠습니다. 표준세율. 표준적으로 정해진 세율인데, 그러면서 표준 가치가 있긴 있지만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약간 차등을 두고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31쪽에 보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등기 원인이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 취득이죠.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이다.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이다. 근데 이때 상속일 때는요,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왓입니다. 왓.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으면은요, 세율이, 표준세율이 1000분의 23입니다. 2.3%.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출제될지 모릅니다. 상속은 무엇을 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3. 농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전, 답, 과수원. 그리고 기타 상속입니다. 기타 상속이라는 것은 농지가 아닌 겁니다. 기타 상속은 농지 이외의 것,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상가를 상속받았다, 대지를 상속받았다. 이런 기타 상속은 1000분의 28, 2.8%가 되겠습니다. 상속. 알겠죠? 농지 상속은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것은 기타 상속은 1000분의 28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승계 취득의 증여입니다. 증여는 후 기준입니다. 누가 받았느냐? 일반인들이 증여받았다. 여러분들이 증여받았어요. 일반인들이 증여받았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상가를 증여받았다. 이렇게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를 적용합니다. 3.5%를 적용합니다.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았다. 1000분의 28. 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시취득 나왔죠?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반대는 승계취득이죠.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취득이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에다가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원시취득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을 했다,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2.8%가 되겠습니다. 원시취득. 최초로 취득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되겠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유. 다섯 번째는 공유라는 게 있죠.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또 그러니까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도 남편 혼자 갖고 있으면 단독 소유가 되겠지만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건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합 같은 데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합니다.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총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총유라고 하는 것도 민법 시간에 배울 텐데 총유라고 하는 것은 종주기라든가 그죠? 종교, 교회 같은 데서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총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물에 대한 분할 등기입니다. 거기 공유물 분할로 인한 거 거기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 합유, 총유의 분할입니다. 공유의 분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공유물을 분할하는 취득은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2.3%가 되는 겁니다. 거기 중요한 거 책에 5번 별표시 하시고요. 5번 별표시 하시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부동산 공동 소유하는 그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줄쳐봐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한 것 중에서 일부를 지분 이전, 공유권 해소를 위해서 지분 이전도 100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줄쳐보세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도 1000분의 23을 적용하고 6번 나왔죠? 합유.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합유. 교회라든가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총유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23 되겠습니다. 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 6번 나와 있고요. 7번은 쓰세요.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거기서 그 밖에 원인에 인한 취득은 쓰세요. 유상승계 취득인데 농지를 돈 주고 샀다면 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를 샀다 1000분의 30. 아까 농지를 상속받은 것은 1000분의 23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돈 주고 사는 것은 10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 농지 이외의 것은 1000분의 40입니다. 4%가 되겠죠. 상가를 샀다 4%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샀다 임야를 샀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3%가 되겠고요.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요. 8번도 별표시하세요. 자, 이거 개정돼 가지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정부가 대단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취득세는 4%가 되겠지만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얼마냐?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1% 적용합니다.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것은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요 1000분의 30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1%, 2%, 3%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에 나와 있죠? 네. 거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을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나와 있죠. 거기 건축 또는 개수입니다. 건물을 줄쳐요. 건축하거나 건축.
그런데 신축과 뭐라고 그랬어요? 재축은 제외되고 건축인데 새롭게 짓는 신축과 재축은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개수. 이렇게 건축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증가될 때 증가될 때는 증가 부분에 대해서 원시취득으로 봐가지고 얼마를 적용한다? 1000분의 28을 적용합니다. 2.8%. 그러니까 건물을 개수해서 건물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원시취득으로 보아서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 거기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라서 표준 세율을 살펴봤는데요. 46쪽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게 되면 취득세의 세율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으니까 도표를 보시기 바라고요. 47쪽에 보니까 거기 이 주택 유상거래 나와 있죠. 6억 원 이하는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 10. 지금 이 박스는 요약한 거고요. 앞에 있는 그 조문은 법조문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 요약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법조문에서 출제자들이 출제를 됩니다. 법조문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요,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작년 2013년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 건데 참고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참고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위에 것만 나오고요. 자, 취득세의 중과세율로 넘어갑니다. 취득세의 중과세율. 중과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 부담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중과라고 나옵니다.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라고 나오는데요. 박스 보니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신설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공장에다가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설이라고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거니와 인천광역시도 물론,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냥 뭐 그림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과밀억제권역인데,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에서 부동산 취득입니다. 거기 줄 긋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취득은 신축과 증축의 하나입니다. 여기다 쓰세요. 신축과 증축.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후 본점, 주사무소, 메인사무소에서 부동산 취득, 바로 신축과 증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4%.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암기하라고 제가 책에다가 표준세율 플러스 4%인데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4%라고 하는 건 뭐냐? 4%는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건 2%가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200입니다.
2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중과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율은 1000분의 22%예요. 2%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그잖아. 100분의 200, 2배니까. 그죠? 자, 중과 기준, 중과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율이 1000분의 20, 2%입니다. 곱하기 100분의 200이니까 2배가 되겠죠? 아니죠. 배가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세율,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상가를 사게 되면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4%지요? 4% 플러스 4%니까 결과적으로 8%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 나왔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거기 줄 치세요. 신축과 증축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젤로 밑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48쪽입니다.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세율에, 그게 표준세율입니다. 거기 시험 지문 잘 보세요. 표준세율에 10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합한다는 건 더한다는 거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시험 지문 나온다고요. 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부동산 외의 취득의 세율의 100분의 20,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것이 바로 표준세율 플러스 4%고요. 4%라고 하는 것은 중과기준, 중과를 하기 위한 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4%는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4%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4%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플러스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본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점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다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본점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부산에 있던 본점이 서울로 이사 오는 것을 전입이라고 합니다. 전입. 그래서 본점의 설립, 지점의 설치, 본점의 전입, 이렇게 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나왔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또는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박스 보니까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전설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입니다. 거기 박스에 그 부동산 취득은요. 부동산 취득은 쓰세요. 거기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두 중과세한다. 거기 박스에 부동산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두 삽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에 따른 그 부동산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었던 승계 취득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 거기 나왔죠?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 3배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표준세율이 만약에 1000분의 44%라면 3배니까 12%지요? 거기서 4% 빼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아까처럼 8%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아니, 결론은 똑같은데 과정이 약간 다른데, 이건 뭐냐? 표준세율에다가 100분의 300을 곱해서 뭐를 빼느냐? 4%를 빼는데, 이 4%는 어떻게 나오냐? 중과기준세율. 중과를 하는데 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100분의 200을 합한 금액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에서, 잘 봐요.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뺀 금액으로 한다. 거기 나왔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결론은 8%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49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앞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별골 5선주.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별골 5선주 기억하세요. 별골 5선주. 사치성 재산은 별골 5선주가 되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세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오늘 배우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 별골 5선주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치성 재산의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 곱하기 표준세율이 만약에 1000분의 40이라고 한다면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준세율이 4%라고 한다면 8%를 더하니까 몇 프로가 될까요? 12%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치성 재산을 사게 되면 12%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8%는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 8%는 어떻게 되느냐? 중과기준세율입니다. 거기 중과기준세율. 중과를 하는데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400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거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그렇죠? 합한 금액으로 한다. 거기 사치성 재산 나왔습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8%. 8%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400이 된다. 그러면 먼저 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별장이 나왔죠? 별장.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줄차요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제외된다.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농어촌 주택에서 별장이 제외되려면 그 농어촌 주택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거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뒷장에 잠깐 보실래요? 50페이지 참조입니다. 뒷장 잠깐 보세요. 별장 나왔죠. 농어촌 주택에서 농어촌 주택이 별장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옛날에 8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1995년인가요? 벌써 20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자, 농어촌 주택이 별장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이냐? 대지 면적,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건물 가격은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해당 지역은 보세요. 해당 지역에 소지하지 아니할 것 그랬죠? 거기 군지역, 또 광역시의 군지역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될 것.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외될 것. 그리고 두 번째, 공법에서 배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이 아닐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투기지역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그죠?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광역시의 군지역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이 아닐 것. 그러니까 순수한 깡촌일 것 이런 거지요. 그렇죠?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요? 660제곱미터 이내.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건물 가격이 6,500만 원 이내.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이 아닐 것.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것. 토지거래 허가 도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투기지역이 아닐 것.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순수한 읍면지역일 것. 이런 것들이 별장에서 제외됩니다. 낙원 나와 있네요. 골프장 나와 있죠. 골프장. 골프장은 연습장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회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이 골프장에는 뭐가 있나요? 골프장에 토지도 있죠. 건축물 있죠. 클럽하우스. 그리고 골프장에는 인목들이 있죠. 인목. 나무들 갖고 온 거 20개 집단입니다. 인목. 그래서 골프장에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상의 인목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 나왔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이라든가 유흥주점 영업장이라든가 특수 목욕탕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급 오락장을 사가지고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나와 있습니다. 셋째 줄 줄쳐요. 30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고급 오락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은
고급 선박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고급 주택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고급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